전세 매물 찾아보기 힘든 경기도, 실거주자와 투자자 대응법. 60대 부부가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만 7번째 부동산입니다. 전세 매물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나요? 중개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경기도는 전세가 씨가 말랐어요. 딸 부부가 이사를 와야 합니다. 손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딸한테 뭐라고 말하지? 지금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전세 매물이 사라졌을까요? 실거주자와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현명한 대응 방법을 말입니다. 성남에 사는 60대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전셋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성남에서 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근처에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에 갔습니다. 전세 매물 있나요? 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요. 다들 월세로 들리고 있어요. 두 번째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세는 구하기 힘들어요.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해요. 김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았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가격이 너무 높았습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의 거의 90%였습니다. 그럴 바에는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세 매물이 넘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중개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꺼려해요.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 끼고 있으면 손해거든요. 차라리 월세를 받는 게 나아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가 많아지면서 집주인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전세금 떼이면 어떡하나? 월세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난감했습니다. 아들에게 전세를 구해주고 싶었는데 월세는 부담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도 높고 월세도 비쌌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들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월세 일부를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최선일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용인에 사는 65세 박정희 씨는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다시 전세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전세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월세로 돌리는 게 어때요? 박정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전세가 편했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2년 동안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월세는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월세가 수익성이 좋아요.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기고요. 금리 높을 때는 월세가 유리해요. 박정희 씨는 계산해봤습니다. 전세를 놓으면 2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있을 텐데 월세를 받으면 매달 수익이 생깁니다. 고민 끝에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금방 구해졌습니다. 월세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박정희 씨는 만족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좋았습니다. 관리비 빼고 순수하게 남는 돈이었습니다. 연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습니다. 한 달, 두 달 밀렸습니다. 박정희 씨는 독촉해야 했습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결국 세입자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돈도 들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후회했습니다. 월세도 쉽지 않구나. 수원에 사는 70세 이순자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손주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근처에 원룸을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전세 원룸 있나요? 중개사가 웃었습니다. 원룸은 전세가 거의 없어요. 다 월세예요. 이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원룸도 전세가 없다니.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월세를 선호해요. 부담이 적거든요.
집주인들도 월세가 좋고요. 이순자 씨는 어쩔 수 없이 월세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이 적었습니다. 월세가 높았습니다. 4년 동안 내야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아찔했습니다. 4년 동안 내는 월세 총액이 엄청났습니다. 전세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세가 없으니까요. 이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줄까? 그게 나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지금 집값이 높았습니다. 투자하기에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월세로 계속 돈을 날리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화성에 사는 60대 최철수 씨는 투자자였습니다.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전세를 놓았습니다. 이제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고민이었습니다. 다시 전세를 놓을까 월세로 바꿀까? 전세는 편했지만 금리가 높아서 손해였습니다. 월세는 번거롭지만 수익이 좋았습니다. 최철수 씨는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전문가가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월세가 유리해요. 금리가 높을 때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최철수 씨는 결정했습니다. 한 채는 월세로 전환하고 한 채는 팔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차익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낮춰야 했습니다. 최철수 씨는 아쉬웠습니다. 결국 원하는 가격보다 낮게 팔았습니다. 그래도 이익은 났습니다. 최철수 씨는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고민했습니다. 안양에 사는 65세 정미숙 씨는 실거주자였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전세를 안 받아요. 월세로 바꾸거나 나가세요. 정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나? 집주인이 설명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전세금 받아봤자 손해예요. 월세가 훨씬 나아요. 정미숙 씨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월세로 바꿀까? 이사 갈까? 월세는 부담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이 높고 월세도 비쌌습니다. 정미숙 씨는 부담이 컸습니다. 노후 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불안했습니다. 평택에 사는 70세 한경수 씨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전세 대신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전세금으로 집을 샀습니다. 대출을 조금 받았습니다. 한경수 씨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 생겼다. 월세 걱정 안 해도 된다. 관리비만 내면 됐습니다. 전세금 걱정도 없었습니다. 한경수 씨는 만족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였습니다. 대출 이자도 부담이었습니다. 한경수 씨는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선택의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 집이 있다는 안정감이 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현명한 대응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실거주자의 경우입니다. 전세 매물이 없다면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월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매달 나가는 월세를 최소화하십시오. 둘째, 매매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전세금과 비슷한 가격의 집이 있다면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안정적입니다. 셋째, 지역을 넓혀보는 것입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면 전세 매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넷째, 반전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조금 내는 방식입니다. 순수 월세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투자자의 경우입니다. 첫째, 월세 전환을 적극 고려하십시오. 지금은 금리가 높습니다. 전세보다 월세라 수익성이 좋습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세입자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월세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체를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십시오. 셋째,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십시오. 집값이 올랐다면 차익 실현을 고려하십시오.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넷째, 장기 계획을 세우십시오.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생각하십시오. 노후 대비가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경기도 전세 시장은 변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합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전세만 고집하면 집을 못 구합니다. 유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월세도 방법이고 매매도 방법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십시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십시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에 맞게 결정하십시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전문가나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기원합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유용한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